백규 하늘을 읽고 땅을 읽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썸 색깔 좀 바꾸고 30억 벌기가 100억 벌기보다 힘든 이유로 약간 썸네일을 바꿔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대로 태음이 묘에 있고 오에 있고 유에 있고 자에 있고, 그러면 풍년이 들고 가뭄이 있고 풍년이 들고 가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규의 축적은 해마다 뭐 2배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 목성과 지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진 이 백규라는 분이 큰 재산을 해마다 복리로 돈을 버는 그런 기록을 이 화식열전 2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복리로 2배로 벌으면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이 제일 잘 적용이 되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각화되고 차트화되고 있는 부동산, 금, 뭐 코인, 이치만 알면 모든 것은 같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이제 한다. 큰 홍수가 지거나 큰 풍년이 들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백규 할아버지가 실천했던 것을 태사공 할아버지가 잘 정리해서 두셨고, 참 이 화식열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치를 잘 자기한테 적용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신도 별이십니다. 당신과 목성과의 관계, 태음과의 관계를, 그 이치를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어셋의 박현주 회장이죠. 제가 삼성증권 과장이고, 이 박현주 회장이 동원증권 법인부 차장일 때 한 번은 한국투자신탁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삼성 지점장 할 때 미래어셋이 막 클 때 이제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일도 같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투자신탁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뭐 차장님 추천 종목 뭐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둑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 과장은 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추천 종목 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 서통하고 제일합성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박현주 회장이 저보고, 그때는 박 차장이었죠.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결국 IMF 때 제가 추천했던 그 서통과 제일합성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큰 것만 좋아했다라기보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만 그때부터 들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어려울 때 굉장히 이 사람도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박현주가 참 살아났죠. 그때 제가 이 사람을 느낀 것은, 동원증권 차장 박현주와 삼성증권 과장 우승택이라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그릇의 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저도 반성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다. 58 개띠라고 본인은 그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58 개띠 같지가 않습니다. 58 개띠 혹 닭띠 아닐까? 예전에 만났을 때는 물어볼 걸, 예전엔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닭띠, 태음이 유에 들었을 때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금융맨으로서는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저 역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전부 박현주 회장처럼 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근데 20대, 30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박현주 회장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되라. 박현주 회장은 IMF라는 그런 홍수, 큰 가뭄 다음에 일어났던 하늘의 운을 잡았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서 이치로 잡는 사람은 박현주 회장은 뭐 3조 정도 버는 거 쉽지만 자기의 운세로 공부해서 하는 사람은 3조를 노력해서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조를 공부해서 버는 건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박현주 회장보다 훌륭하게 되시려면 여기 소위 제3세계라고 하는 이 멀건 나라들, 뭐 그린랜드는 뭐 아니고요. 여기 있는 멀건 나라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은 뭐 박현주 회장보다 큰 부자는 안 돼도 뭐 이건희 회장 1992년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억 있는 사람이나 3조 있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된다. 집으로나 차로나 행동으로나 뭐로나 말하는 것이나 다. 100억 버는 방법 1. 30억 버는 방법은 어렵지만 100억 버는 방법은 쉽다 그랬고 100억 버는 방법이 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생 목표를 바꾸십시오. 이 백규라는 분이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고 범녀라는 분이 실제로 그렇게 한 분입니다. 범녀에게 월왕구천에게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던 개연이라는 사람은 문왕이라는 그 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월왕구천한테 토사구팽 당해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범녀와 백규는 사람 농사를 졌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여기 가서 잘난 척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 농사를 지으시면 100억 버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기업이나 우리나라 금융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런 데 가서 사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과 재벌들 좀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한심하게도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국민들이 사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플랫폼을 안 만들어 두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을 천수다부에 내팽개쳐둔 정치인들, 대통령들, 재벌들, 깜빵 가는 순서만 다르고 망하는 번호표만 다를 뿐이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사람은 이렇게 키워놨는데 천수답으로 내팽개친다고요? 천수답, 수리답 참 왜 쌀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참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글쟁이가 저 같은 말쟁이가 참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에게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플랫폼은 작겠죠. 초라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큰 기업인들, 큰 정치인들이 그런 플랫폼을 저야 그냥 한 뭐 100평짜리 농사를 짓는다면 10,000평,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평의 그런 대단히 사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생 목표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30억 버는 건 어렵지만 100억 버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3년에서 5년이면 됩니다. 서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쌀농사, 뭐 누에농사, 쌀장사, 누에장사, 풀솜장사, 밤장사, 뭐 토끼장사, 닭장사 이런 걸 얘기했는데 박현주 회장은 삼성전자만 갖고 망할 뻔하다가 참 살아나는 그런 천운을 가졌는데 지금 화식열정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엘리트반, 우수반, 보통반, 돌반, 열애반 혹은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었듯이 한국의 코스피 종목이 약 1,500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이 약 1,500 종목. 근데 코스피 1,500 종목 중에는 파생 상품도 많고, ETF 같은 것도 많고, 뭐 우선주, 1우선주, 2우선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덜어내게 되면
코스피 종목은 약 600 종목이 되고 코스닥 종목은 한 1500 종목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보면 2100 종목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75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항상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끝이 올라가는 건 수, 이렇게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빨간선 기준입니다. 상보 강도 기준입니다. 이건 미, 0 밑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건 양,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수, 계속 내려오기만 하는 뭐 이런 건 가. 삼성물산, LG생활건강 한때는 가였습니다. 가. 지금은 가 아닙니다. SK텔레콤 같은 거 양, KB금융 미, 지금은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만들어둔 자료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서통이나 제일합성 같은 거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하면서 삼성전자만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는 옳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그 얘기만 해도 1997년도 6년도 그때 제가 법인부 과장이고 박현주 회장이 그 법인부 차장일 때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 뭐 20년 전, 30년 전 아니겠습니까? 25년 전이니까. 지금 화식열전 왜 공부하세요? 어느 거 사고 어느 거 팔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공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태음이 묘에 들었다, 자에 들었다, 오에 들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다. 지금 저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욕심낼 이유도 없고 공부 삼아서 하고, 이거 잘 공부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주고, 그것도 사람 농사 짓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토고와 DRC, 콩고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인생 12년이 제로라는 선이 수평으로 갈 때가 있고, 이게 제로선이 올라갈 때가 있고 제로선이 내려갈 때가 있고 팍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이 제로선에 이렇게 오르락 내려, 젊었을 때는 좀 21살까지는 뭐 공부하고 대학생이고 학생이고 하니까 이렇게 제로선이 이렇게 되고, 21살부터 이제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오르죠. 이게 20살이 맞이하는 겨울과 60살이 맞이하는 겨울과 40살이 맞이하는 겨울은 다르고, 20살이 맞이하는 봄과 50살이 맞이하는 봄과 70살이 맞이하는 봄은 다르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이 다르고 이달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이나 누에나 밤이나 자연계의 한 생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화식열전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 백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바꿔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혹은 올해부터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올리느냐? 생각이 젊어야 되고요. 일단 생각이 젊게 되면 행동도 젊어지고 뭐 모든 것이 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묘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오처럼 내려올 때도 있고 소살개, 중살개, 대살개도 있고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겨울로 팍 내려와도 겨울이 내려온 것이 봄보다 더 좋은,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이 크고 꿈이 크고 하는 일이 크고 자기와 자기 가정에만 매여 있던 데서 넘어나서 주변에 친구들도 좋고 사회도 좋고 한국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근데 아프리카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 내 가족을 위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우리가 다 인심을 잃었거든요.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안 그러던 녀석이 갑자기
뭔 사기치려고 제가 갑자기 저러지? 저는 그렇게 주변에서 보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나 반성했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지 뭐 텔레비 나간다고 건방을 떨면서 살았는지 증권회사 다니면서 온갖 잘난 척하면서 남의 돈을 수없이 깨먹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가서 사기를 치겠다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새로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0억 벌기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고 생각의 크기를 바꾸십시오. 지금 화식열전 2, 3 공부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화식열전 2고 그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백규고 이걸 자기 인생에 적용하게 되면 30억 벌기가 100억 벌기보다 어렵고 100억 버는 것이 훨씬 쉽다. 왜? 그릇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건 영화 대목이고요. 이러다가 뭐 저기 여동생 목숨은 살렸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잖아요. 아닙니다. 바람은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시장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극복해가지고 뭐 다 뭐 이 사람처럼 그냥 여동생 하나 살리고 그냥 노예처럼 되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다 망하고 세상과 시장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이게 백규 할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마침 어제 유현진 선수가 그 클리브랜드랑 그 야구를 하는데 막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막 섭씨 5도까지 떨어지고 하는데도 유현진 선수가 어제 5이닝 동안 뭐 굉장히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칭찬도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선수들은 힘들어하고 좋은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선수들은 웃더라. 어제 유현진 선수가 그 힘든 면에서도 웃어가면서 잘 했나 봐요. 이제 뭐 저 정도 됐으면 야구의 이치도 아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화식열전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화식열전 2에 나오는 겁니다. 그 상위는 중위는 하위는 상급수는 2급수는 1급수는 이러면서 계속 이 백규 태사공 할아버지 얘기에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선수들은 힘들어하고 좋은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선수들은 웃더라. 참, 저 요즘은 제가 이제 뭐 당구하고 골프 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야구 제가 동네 야구에서 투수도 봤습니다. 그래서 야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